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충격적인 결과의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난리가 났으며 미국 보수 최대 매체 이재명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좌파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도 이재명 박살내.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 최대 보수 매체인 게이트웨이 펀딧. 게이트웨이 펀딧 미국에서는 이 마가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하루에만 해도 100만에서 200만이 이용하는 것이 게이트웨이 펀딧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재명을 박살을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험한 공산주의 전환, 검찰 폐지, 언론 및 데이터 보도는 국가 통제하에 야당은 투옥, 야당은 탄압한다는 이야기죠. 자, 또 게이트웨이 펀딧이 한국 극좌 지도자 중국 또는 중국 공산당 비판하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혀. 자, 미디어 오늘이 어떤 매체입니까? 좌파 매체죠. 미디어 오늘,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이재명 대통령 비판, 허위 정보 범죄와 주장. 오죽했으면 미디어 오늘 좌파 매체까지 이렇게 이재명을 박살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정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이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라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밝히고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가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식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 사설을 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4일 미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한국의 경고라는 제목의 작심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맹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지한 정치인이라면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일부 권위주의자들조차 검열을 거부하는 척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관료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 억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정보를 범죄화하자고 주장한 것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데 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어떤 이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인종차별과 거짓말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발언을 하면 한국인들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투옥해야 한다는 것.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을
법정에 세우고 투옥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허위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풍자적인 표현부터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언어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 정보, 거짓 또는 조작된 정보, 혐오 표현 등 무서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보다 훨씬 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무서운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단어들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발언을 범죄 행위로 분류한다면 무엇이 허위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역대 정부와 정당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 이재명 정부는 언론의 범죄화를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모든 자유사회의 경고가 되어야 한다. 허위 정보라는 미명 아래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회의로를 심화시킨다. 어떤 자유로운 국민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가고자 하는 오웰적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오웰적이라는 표현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위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디어 오늘이 워싱턴 포스트의 워딩을 아주 정확하게 했죠.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7일 검찰의 독립성을 해체하고 언론 감독을 중앙 집권화하며 국가 통계를 정치적, 직접적인 지휘 아래 드는 급진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를 정부 간소화나 재정부담 감소라고 설명하지만 현재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을 공산화로 만드는 과정이며 공산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었던 패턴과 매우 유사한 현상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래에서 검토 및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어로 자세한 보고서를 확인해 주었는데 한국의 뉴스도 이번 기사에서 분석이 됐습니다. 한국 언론 출처, MBC 뉴스, 검찰청 폐지, 재정부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재명 정부, 국가 개편,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급진적인 개편.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법률, 경제, 언론 기관을 크게 개편할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계획이 정부 기능을 효율화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권위주의 체제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집중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정치적으로 이를 종속한 뒤 두 기관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합니다. 내무부 산하에 있는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준독립적인 검찰 시스템을 없애고 행정부 내에서 기소와 수사를 모두 통합하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 계획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방송통신 권한을 통합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인허가, 감독, 제재를 이제 이재명 정부의 중앙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부총리급 공무원이
의장을 맡는 이 새로운 기구를 통해 민주당과 청와대는 한국인이 무엇을 보고 듣고 읽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검열과 선전을 조장하는 중국의 국가 전시국가 사이버 공간국의 역할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정부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계청이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데이터청으로 전환되어 독립성이 완전히 제고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역시 국무총리 직속의 지식재산권청으로 전환됩니다. 전문가들은 통계를 통제하는 것이 종종 현실을 통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합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에서는 과장된 작물 보고가 공식 통계에 반영되어 재앙적인 곡물 징발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중국의 대기근을 촉발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담화를 할 때 거짓말쟁이.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해? 종교를 탄압하고 이런 걸 살짝을 언지를 하면서 소련에서는 통계청이 생산 및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해 경제 붕괴를 은폐했습니다. 동독에서는 계획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생산 통계가 조작되었고 선전과 현실 사이의 격차로 인해 대중의 신뢰가 파괴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통계청과 특허청을 행정부의 직속 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실업률, 부채, 인플레이션 등 불편한 수치를 조정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유리한 수치는 강조되어 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혁신과 지적 재산권은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의 폐쇄 루트. 이러한 개혁이 결합되면 비평가들은 폐쇄된 권위주의적 루트가 마련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법적 통제, 검찰 폐지, 정치부 산하 조사. 두 번째, 미디어 통제, 방송과 통신을 하나의 정치위원회로 통합. 데이터 및 혁신 관리, 통계 및 지적 재산권이 총리실로 흡수됩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계적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산시킬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검찰을 이용해 그들은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혐의로 탄압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은 일당 독재 국가의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하여 스스로 강화됩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메아리. 오늘날 한국이 겪고 있는 일은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 중앙 집권적 선전 플러스 통제된 통계 플러스 당이 이끄는 검찰. 베트남, 정보부가 미디어 허가를 독점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가 검찰, 언론, 통계를 독점하여 대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러한 기관들이 일단 흡수되면 민주주의적 견제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자유세계의 중요한 이유.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맹국 중에 하나지만 자유통치의 상징으로 칭송받아 왔었습니다. 한국만큼 한미 동맹이 강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한국 제대는 더 이상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의 구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집권 여당 민주당의 도구로 전락하여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경제 현실을 왜곡하며 합법적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기소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료적 개편이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을 이재명 정부의 일당 체제 구축을 향한 고의적인 조치라고 경고합니다. 한국의 검찰 해체, 언론 감독의 중앙 집권화, 그리고 총리하에 국가 통계와 지식재산권의 예속은 자유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계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아니라 한국의 권위주의적 권력 강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 투명성, 그리고 법치를 중시하는 이들이라면 지금 바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경고를 해야 합니다. 뉴스, 법, 심지어 국가의 혁신까지 조작이 되면 또 국가의 현실이 조작이 될 수 있으며 자유는 첫 번째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격분해야 합니다. 한국의 극좌 지도자 중국 또는 중국 공산당 비판하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발표. 이게 11월 17일 날 여기서 발표한 거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 근절을 목표로 1년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증오 표현 방지법 제안,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혐오적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삭제하는 것, 심지어 혐오 표현을 표출하는 공무원을 자동으로 해고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중 감정을 타깃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또한 외국이나 그 국민에 대한 비판이나 조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중국 시위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증오 표현과 조작된 정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 전문가들이 이재명의 이러한 통치,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이재명을 박살을 내고 있는지 옛 트위터 X의 글들을 이 기사에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